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가 레버쿠젠을 2대 0으로 꺾으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스테방, 하토, 기튼스의 데뷔전이 있었고요. 또 경기에서 느꼈던 첼시의 전술적인 안정성,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꽉 찬 느낌의 스쿼드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경기 내에서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은 요르겐센, 쿠쿠레야, 찰로바, 아츤퐁, 귀스토 이렇게 폭백이고요. 위에 안드레이 산투스, 카이세도, 그 위에 조지, 파머, 이스테방, 원톱은 델라비입니다. 충분히 시즌에서도 사용될 만한 라인업이죠. 일단 오늘 경기 첼시가 경기 90분 내내 거의 주도하면서 게임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기 힘든 구조라고 느꼈어요. 첼시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3위 빌드업으로 상대를 살살살살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끌어내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파머에게 라인 2개를 뛰어넘는 패스를 넣어주고 파모가 거기서 돌아서 사이드 쪽으로 한 번에 전개, 그리고 그 사이드에서 윙어들이 개인 능력으로 돌파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첼시가 이제 사이드 오픈 받아서 플레이하는 어린 선수들의 퀄리티가 꽤나 좋았어요. 전반전에는 조지, 이스테방 이런 선수들 좋았고요. 후반전에 역시 기튼스 교체해서 들어와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윙어의 퀄리티만 보장된다면 이런 느낌의 전술 시즌 중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느꼈고, 또 3위 빌드업 하다가 뒤로 아예 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뭐 한 번에 롱킥으로 오픈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첼시가 그 사이드로 열어내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눈에 띄게 좋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서 이스테방이나 조지가 공을 잡으면 왼쪽에서는 쿠쿠레야가 언더래핑 가고 오른쪽에서는 파머 같은 선수가 언더래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고요. 공 없을 때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공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첼시가 클럽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또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전방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방 압박이 성공적이었고요. 전방 압박 성공해서 다시 공을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상대방에게 정답이 거의 하나로 강제가 되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짧은 빌드업 샤샤샥 해서 첼시의 전방 압박을 한 번에 빠져나가서 득점이나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첼시가 마음 놓고 전방 압박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어쨌든 레버쿠젠은 그것들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첼시가 기본적인 체급이 충분히 올라왔다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멘트는 이전에 클럽 월드컵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포체티노 때부터 느꼈던 첼시의 체급과 최근에 첼시가 경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플레이들의 체급,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느꼈거든요. 일단 경기를 자신들의 컨트롤 아래에서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강팀, 유럽에서도 이름값이 있는 팀들을 제외하고 웬만한 팀은 첼시가 이런 흐름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고 느꼈어요. 전방 압박하고 공 얻어내고 후방 빌드업 하면서 상대 끌어냈다가 바로 속도 올려서 공격 마무리, 뭐 이런 느낌이죠. 사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할 게 없어진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첼시가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공을 잡고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통제된다는 느낌이 있고, 아, 체급이 올라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첼시에게는 다음 시험 무대가 남아있는데 바로 이제 맞불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체급이 되는 팀입니다. 뭐 라리가에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있겠고, 그런 좋은 팀들이 각 리그에 숨어 있겠죠. 그런 게임에서 첼시가 얼만큼 맞받아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의 힌트는 어느 정도 클럽 월드컵 결승전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레스카가 그 경기에서 자신들이 경기를 세부적으로 준비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또 맞불 게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2년, 3년 동안 엔조,
파머, 카이세도 이런 선수들이 기대치만큼 해주면서 혹은 기대치 이상만큼 해주면서 첼시의 코어 라인이 잡혔고 거기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이 첼시의 체급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리고 좋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경기인데 저는 스쿼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꽉 찬 스쿼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선수들은 조금 덜 유명할 수도 있어요. 뭐 주앙 펠릭스, 은쿵쿠, 산초 이런 선수들은 이스테방, 이수구, 하토 이런 선수들보다는 유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선수들의 속을 보면 저는 아주 꽉 차고 알차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실제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름값이 올라갈 만한 선수들만 남아있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쌓아왔던 게 반영되는 게 이름값이잖아요. 그런데 당장 지금 시점에서의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뭐 그 선수들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좋은 선수들 꽤 여러 명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나이들이 다 어려서 여기서 만약에 첼시가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쭉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의 후방 빌드업 형태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쳔퐁이라는 어린 선수가 중앙에서 방향을 잡는 빌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쿠레아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카이세도, 쿠쿠레아 이렇게 두 명이 피벗이 되는 구조로 경기 초반에는 진행을 해봤던 첼시입니다. 3위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의 압박을 빠져나가려고 했고요. 레버쿠젠의 앞쪽에 한 3명 정도 숫자를 뒀는데 그 3명을 살살살 유혹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레스카가 지난 시즌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선발 라인업에 꽤 많은 변화를 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레스카가 이런 빌드업 구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레스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침착한 빌드업으로 나가는 건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첼시가 공을 잡고 오랜 시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 동안 레버쿠젠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 내지는 전방 압박 가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레버쿠젠은 앞으로 달려드는 수비까지는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첼시가 공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레버쿠젠이 공격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후방 빌드업 형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3-1-3 형태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후방에 백스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카이세도가 싱글 피벗이 됩니다. 혼자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중앙으로 많은 선수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3-1로 돌리다가 못 빠져나갈 때는 산투스나 쿠쿠레야 둘 중에 한 명이 번갈아서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반칸 내지는 한 칸 정도 뛰어넘는 패스가 나오면 바로 측면 쪽으로 전개시키는, 그래서 맨 뒤 라인에서 공을 돌리는 템포만 낮을 뿐이지 이런 종 패스의 방출 타이밍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전환 타이밍은 매우 빠른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간 여기 뒤쪽에서 3명의 센터백이 공을 돌리는 걸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수를 앞쪽에 조금 맞춰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이드로 공 갔을 때 가운데 있던 선수들이 그 사이드 쪽으로 붙어주겠죠. 그럼 또 첼시가 그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되는데요. 이런 빌드업 형태가 첼시에게 꽤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빌드업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수 얘기를 한 번씩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스테방입니다. 이 선수는 단독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 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계약해놓고 이번 시즌에 합류를 한 선수잖아요. 일단 빠릅니다. 빠르다는 게 어떤 긴 거리를 뛰는 달리기 이런 것보다는 이 몸의 스피드라고 할까요? 민첩성이 저는 빠르다고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이 좀 좋더라고요. 한두 명 있어도 그냥 1대1 해보려고 하고 제쳐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드리블을 할 때
땐 왼발 오른발 또 섞어가면서 쓰는 거 보니까 이 선수 약간 그 그릇이 크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그릇 안에 들어간 물의 양을 그 선수의 실력이라고 쳤을 때 일단 그릇이 커야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약간 저는 그릇론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스테방은 이 그릇이 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당연히 물은 꽉 차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이제 첼시에서 유럽 무대에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가 이 물의 양을 결정하겠죠. 어쨌든 간 어린 나이부터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라고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비단 1대1 드리블, 1대다 드리블 뿐만 아니라 충분히 패스를 주고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느꼈어요. 파머 같은 플레이메이커한테 공 뿌려주고 다시 리턴 받고 이런 것들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스테방이 후반전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좀 뛰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반대쪽 뛰는 선수한테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좀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주눅 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데 막 형들한테 주눅 들고 이런 무대에 주눅 들고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 이스테방인데 나 브라질 리그 씹어먹고 왔는데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플레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볼 컨트롤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개인기를 잘하는 선수라도 기본기가 좋은 선수, 아닌 선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테방은 그래도 공을 되게 짧게 잘 잡아놓는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 간단 평가를 좀 해볼게요. 델랍, 등지고 버티는 힘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앙 페드루와 다른 옵션으로 사용할 때 또 좋은 선수가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시간을 분배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지입니다. 조지는 리듬 좋고 플레이가 꽤 간결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 내에서의 경쾌한 드리블 리듬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쿠쿠레아는 그냥 다릅니다. 수비, 공격 가담 매우 좋고요. 또 이 머리가 길어서 약간 찰랑찰랑거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눈에 띄어요. 일반 선수보다. 그래가지고 더 잘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머리 버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쿠쿠레야. 하토가 왔더라도 여전히 부동의 첼시 주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콜 파머. 그냥 팀 내에서 축구력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탈압박 되고요. 1대1도 어느 정도 되고요. 슈팅 능력 있고요. 플레이메이킹 있고요. 기본기 좋고요. 물론 지난 시즌 약간의 부침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가장 많은 물을 담은 그릇이 누구냐 하면은 저는 콜파머 내지는 카이세도를 뽑을 것 같습니다. 거의 물 탱크 수준입니다. 그 다음 아첸퐁입니다. 아첸퐁은 저는 충분히 서브로 활용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경기 중반에 공 밟고 넘어져가지고 슈팅을 허용한 장면이 한 번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외했을 때는 저는 어린 나이 치고 되게 침착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무리 안 하고 자기가 할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게 평가를 했고요. 첼시가 또 코릴의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수비수 한 명이 거의 날아간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첸퐁 꽤 출전 시간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스가 달리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회 받다가 경험치 쌓이면서 자연스레 서브로 올라오고 시즌 지나면 주전으로 자리 잡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첸퐁한테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수구, 하토, 기튼스인데요. 이수구는 완전히 세밀하진 않지만 저는 청소기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수구 빵이 좀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의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두꺼워서 경합 능력, 피지컬에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태클 능력, 활동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기 역할로 투입할 때 괜찮을 것 같고요. 요렐 하토 1대1 대인 수비 좋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민첩성이 살아있다고 느꼈고요. 기본적으로 공 다루는데 기본기도 저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당연히 쿠쿠레야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성장시켜 볼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즌에 코릴 없을 때 또 많이 기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기튼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의 기대치보다는 기튼스 저는 괜찮게 봤어요. 기튼스가 촉촉한 드리블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기튼스 스카우팅 리포트 할 때
촉촉한 드리블러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을 쳐놓는 간격이 되게 짧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촉촉촉촉 한 다음에 꺾고 슈팅 이런 것들을 분데스리가나 챔스에서도 보여줬던 선수였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기튼스의 교체 투입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간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 기튼스 또 기대해 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프리시즌 보면서 너무 또 희망의 루를 돌리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첼시의 신입생들 다 괜찮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골 넣은 주앙 페드루는 역시나 믿고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주앙 페드루는 아마 시즌 시작하면 델랍보다 더 윗순위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즌 시작하고도 첼시 경기 거의 모든 경기 리뷰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